띠와 안 맞는 띠, 충이 되는 띠는 있습니다. 뱀띠 입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니까 죄를 구하는 명량적인 식신의 역할. 안녕하십니까, 홍국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이 띠와 이런 인연은 만들지 마십시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 띠하고는 인연을 맺지 말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나는 이 띠와 맞아, 나는 이 띠와 맞질 않아. 그래서 사회생활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어, 기타 등등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생각해 보셔도 될 겁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하나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뱀띠의 성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걸문의 대가다 또는 뭐 주작의 신장이다 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명의 발전을 리드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는 뱀띠입니다. 1차적인 어떤 명역상의 그런 정의를 해보면 뱀띠와 안 맞는 띠, 충이 되고 극이 되는 띠들을 나열을 해본다라면은 충이 되는 띠는 돼지띠가 있습니다. 뱀띠가 불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돼지띠는 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상반대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분들의 어떤 결체들이죠. 또 그 반면에 개띠가 있습니다. 개띠 같은 경우에는 뱀띠한테는 기문관살이다, 원진살이다 라는 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돼지띠하고는 충이 돼서 안 맞아, 또는 개띠하고는 기문관살이 들어서 조금 기이한 귀신들이 들락거리는 살이라고 그럽니다. 기문관살이 들어서 또 원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로가 원망하고 서로 이렇게 성질내는 기운이 도는 원진이라고 하는데 이 해당되는 띠가 개띠입니다. 이런 관계가 1차적인 관계에서는 이런 성향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틀린 성분들이 만나서, 그죠? 작용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화합하는 어떤 그런 성향보다는 어떤 상대 보완적인 어떤 그런 상극의 관계에 있다 보니까 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정반대의 성향. 예를 들어서 뱀띠는 불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돼지띠는 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니까 물불은 서로 간에 서로 대칭하는 기운, 그죠? 이런 게 특히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치가 안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오늘은 1차적인 정의에서 매치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조금 이해를 좀 더 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도 드립니다만은 물과 불은 서로의 성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음식을 할 때는 물이 필요하고 물은 불이 필요하고 불이 있어야 끓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불은 물이 있어야지 서로가 조화롭게 할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싱크대 위에 올려놓은, 전자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불과 그 위에 있는 물의 관계를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부합돼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린다면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돼지띠와의 관계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돼지띠는 어떻습니까? 현무의 지신이며 천수성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지혜의 하신이라 그랬죠. 뱀띠가 불에 열정적이고 모든 걸 밝게 태워 올리는 어떤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면 돼지띠는 어떤 지혜의 하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역마의 신장이고 재수꾼이라 그러죠. 이 두 띠와의 관계를 제가 어떻게 비교를 할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물불의 관계인데, 쉽게 얘기해서 화재시 불이 났을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불을 끌 수 있는 어떤 물입니다. 그것도 작은 물이 아닌 큰 물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형 산불이 났을 때를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불인데 나는 얘가 안 맞아서 싫어 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유치법에 의해서 모든 거는 장점과 단점이 상호 보완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이라면은 제가 조금 전에 했지만 이게 너무 큰 불이 돼가지고 감당이 안 됐을 때는 이걸 조금 조율하고 잡아주는 역할 할 때는 소방관이 달려와서 물러서 이 대형 산불을 끄듯이 나한테는 조우적인 역할도 해줄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좀 상대 보완적으로 어땠습니까? 서로가 할 일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 줄 수 있는 게 어떻다? 전자레인지 위에 불을 켜고 물을 올려놓고 불을 켜고 끓여서 음식을 만드는 우리 인류의 어떤 음식 문화의 한 부분을 큰 핵을 만드는 어떤 그런 상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결국 우리가 1차적으로 어떤 명적인 부분에 정보에 나오는 이띠와 이띠는 맞지 않아. 단지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또는 사회생활에서 이걸 단절하고 정리해야 할까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취해진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1차적인 상황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다스리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분들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띠를 얘기 드렸어요. 개띠와 관계가 아까도 그랬습니다. 원진살이 껴서 기문관살이라는 기운이 들어와서 안 맞더라. 원망하고 서로가 그죠? 성질내고 원망하는 기운이 들어서 서로가 관계가 맞지 않더라는 그 하나의 어떤 이유로 그 다음을 극복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배척하고 음식을 가리듯이 이 가리는 기운들도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 없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인 관계는 꼭 이렇게 유대관계에서 나는 이 띠가 싫었다고 사회생활을 안 하실 것입니까? 사회적인 비즈니스를 안 할 것이냐? 가족관계에서는 그걸 하지 않을 것이냐는 것이죠. 하나의 정보만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자, 그리고 개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진살이 있어서 그랬다 그랬죠. 근데 이 원진 개띠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래요. 천문수레의 어떤 재수꾼이라 그랬죠. 저희들은 그럽니다. 화계의 군자다 라는 표현을 한 번씩 써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 공부를 많이 하고 정신적으로 그죠? 내려름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많이 추구하려고 드시는 분들의 기운이 강하다라는 거. 또 현실적으로는 책임감이 강하고 좀 고집이 세서 보온정신이 추출한 게 개띠다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그게 다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원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렸었죠. 그죠? 한데 이 뱀띠 입장에서는 개띠가 어떤 역할을 하냐니까 우리가 말하는 죄를 구하는 명량적인 식신의 역할을 합니다. 먹을 식. 그죠? 이런 먹는 그 의식주에서 식신입니다. 이걸 다스리는 신장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뱀띠 입장에서는 개띠가 됩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거는 결국은 나한테 죄를 불러줄 수 있는 죄와의 기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뿌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정의가 생겨죠.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극단적인 판단보다는.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원진사를 그래요. 그 옛날 그런 말도 있습니다. 뱀은 개 짖는 소리에 잘 놀랜다라는 표현을 해서 그래서 이제 경풍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표현으로 원진을 썼고 또 뱀은 그랬습니다. 개는 반대로 뱀의 혀에 놀라서 길분이 잡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우스갯소리가 나와 있는 해석하는 그런 책자도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뭐냐니까 이 동물로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원진의 기운은 이렇게 아는 것 같은데 서로 원망을 하고 서로가 성질을 내고 조금 더 기운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극복하고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에서 나한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대서 내가 상대방 어떤 그런 기운에서 배울 수 있고 기본적인 예를 갖춰 준다라는 존재 하에서라면 배울 수 있고 나한테는 좀 더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이 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사람관계, 대인관계를 통해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자 간의 관계, 또 모자 간의 관계, 또는 예를 들면 사회생활에서는 상사와 거래처와의 관계, 동료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합이 안 맞다고 해서 끊을 것인가요? 회사를 퇴사하시겠습니까? 거래 관계를 끊을 것인가요? 1차적인 사고 판단으로 큰 실수를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만 명리학에서는 어떤 1차적인 판단보다는 그 2차적인 개념에 들어가다 보면은 충은 충이 아니고 합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숨겨진 2차적인 어떤 그의 서로의 상생 보합관계에서 기존 사고에 조금 더 깨어나셔서 거기에 1차적인 어떤 그 성향의
정리된 부분에 매이지 마시고 놓치기 쉬운 어떤 그런 인연, 귀인을 만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약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시고 보다 현명한 인간 관계 속에서 새로움을 창출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곡이었습니다. 운곡의 점찰 얘기에 많은 관심과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구독자님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게 없을까 해서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구독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끊김 없이 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평상시에 구독자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점, 예를 들자면은 종교적인 거, 불교를 비롯해서 토속신앙, 민간신앙, 무속신앙 등 궁금하셨던 점 끊김없이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주위에 어긋날까봐 물어보지 못했던 거, 평상시에 남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의식으로 하는 행동 등 궁금하신 점 등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풀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제가 공부했던 지식 내에서, 아니 주위에 답을 찾아서라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곡의 점찰 얘기는 구독자님의 일상생활에 바른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더보기란을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사연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시간이 닿는 대로 바로바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운곡의 점찰 얘기 구독과 주위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곡이었습니다.